자, 웹 프로그래밍 응용 2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게시판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list.jsp, 즉 목록 보기 페이지 완성했잖아요. 자, 오늘은 글 읽기 페이지 하고 뭐 그 이후에 차근차근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그 하나씩 단위대로 페이지들을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일단 글 읽기 페이지부터 먼저 구현하는 것 해보도록 하죠. 글 읽기 페이지란 자, 왼쪽에 있는 것처럼 글 목록 페이지가 있으면요. 글 목록 페이지가 쭉 글 목록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글 목록의 제목을 클릭하면 그 제목의 하나를 클릭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글 내용을 읽을 수 있는 페이지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글 목록들이 여러 개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걸 클릭하면 자, 우리가 글 읽기 페이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당하는 글에 대한 글 읽기가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글 읽기 페이지 입장에서 누구를 알아야겠다? 자, 어떤 것이 클릭됐는지를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어떤 것이 클릭됐는지 알 때 우리가 어떤 값을 갖고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까?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의 이 레코드들의 고유한 고유키 값인 넘버 값을 알고 있으면 글 읽기를 오류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목록 페이지에서 글 읽기 페이지를 로 진행할 때는 반드시 넘버라고 하는 고유키 값을 넘겨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글 읽기 페이지의 핵심인 것이죠. 자, 글 읽기 페이지 코드를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글 읽기 페이지가 아니죠. 그 글 목록 페이지의 코드입니다. 글 목록 페이지에 목록을 출력하는 부분이 여기 while loop를 돌면서 out.println으로 직접 넘버 값, 라이터 값, 서브젝트 값, 크리에이티드 값 이 네 가지 값을 한 줄 출력하고 여러 줄에 걸쳐서 출력했던 그 코드가 있는데요. 자, 이 코드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글 읽기 페이지로 넘어갈 때 글 읽기 페이지에서 뭘 알아야 되겠다? 예, 넘버 값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넘버 값을 그럼 어떻게 넘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건데요. 자, 여기 코드를 다시 재작성해 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바로 출력하는 거 rs getInt에서 넘버 값을 위해서는 out.println으로 바로 출력했는데요. 이건 좀 나중에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변수에 다 넣어 놓도록 하죠. 넘버 값은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 라이터 값은 라이터 변수에, 서브젝트 값, 크리에이티드 값 이렇게 네 가지 변수 값에 그 값을 일단 저장하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서 out.println 한꺼번에 할 건데요. 자, 이 중간에 하나 변형시킬 작업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넘버 값을 이 서브젝트 값에 뭐를 둘러싼다? A 태그를 둘러싸서 링크를 만든다 이거죠. 링크 만드는 방법 우리가 HTML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read.jsp로 간다 이거예요. read.jsp로 가는데 read.jsp에게 뭘 넘겨주느냐, 넘버 값을 넘겨줄 건데 넘버는 이라고 하는 이 변수 값을 넘겨줄 건데 그럼 그 값이 뭐냐라는 것이죠. 자,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죠. 문자열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하나의 문자열입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도 하나의 문자열로 되어 있죠. 다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다운표로 되어 있는 부분 중간중간 뭐가 삽입되어 있어요? 변수 두 개가 삽입되어 있는데 어떤 것과 어떤 겁니까? 넘버하고 서브젝트입니다. 자, 여기다 넘버를 하나 붙여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넘버 값은 누구를 얘기한다? 예,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값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값. 지금 레코드 값에서 읽어왔던 DB에서 읽어왔던 그 넘버 값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 태그를 만들 때 read.jsp로 read.jsp는 우리가 읽기 페이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 값에 넘버 값을 넘겨줄 때 그 넘버 값으로 뭐를 예,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왔던 그 레코드 값에서 읽어왔던 그 넘버 값을 붙여서 A 태그를 만들고 그죠? 출력은 서브젝트라고 하고 그 맨 마지막에 A 태그를 닫는다 라고 하는 문장을 만들어서 전체 문장을 어디다 넣었다? 예, new subject에 넣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new subject에 넣고 out.println으로 할 때요. 서브젝트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넘버 출력하고 writer 출력하고 new subject 출력하고 create 출력하고 한 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출력 요소들을 바꿔주는 것까지 해야지 일단 링크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추가했던 코드를 한번 보시죠. 네,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new subject를 만들 때 어떻게 써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a 태그를 붙여서 이 넘버 값에 지금 받아왔던 이 넘버 값을 이 부분에다 채워 넣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서브젝트를 출력하고 a 태그를 닫아서 out.println 라인으로 이 네 가지 값을 모두 출력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소스 코드를 우리가 수정했지 않습니까? 예, 수정하고 list.jsp 부분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네, 실행시켜 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네, 다시 보세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링크들이 쭉 생겼지 않습니까? 4개의 레코드 값에 서브젝트 1, 2, 3, 제목 4라고 되어 있는 이 4개의 줄에 각각 링크가 생겼는데 이 소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소스 보기를 해서 한번 소스를 보십시오. 자, 그러면 방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을 JSP 코드로 RS에 들어있는 값을 while loop를 돌면서 출력을 했는데요. 그 출력된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href read.jsp 넘버는 1 이렇게 출력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요게 뭐예요? 고유키 값인 넘버 값을 우리가 1, 2, 3, 4라고 붙였지 않습니까? 이 값이 요대로 출력이 되고 subject 1, 2, 3, 4라고 하는 제목을 클릭하면 read.jsp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 커서를 이렇게 올려다 보면 제일 하단 부분에요.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 주소 값이 지금 나오는데요. 어떤 주소로 링크 될 것인지 지금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단 부분에 보이시죠? 네, 하단 부분에 로컬호스트의 8080에 보드의 read.jsp 넘버는 4 그리고 넘버는 3, 넘버는 2,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걸 클릭하면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값이 맨 왼쪽 좌측 하단에 출력이 됩니다. 요거 확인하셔서 넘버 값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클릭하면 read.jsp가 없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 코드에는 클릭하면 클릭이 안 되고 에러가 날 겁니다. 자, 이제 다음은 글 읽기 페이지인 read.jsp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read.jsp는 아까 방금 우리가 넘겼던 list.jsp에서 넘겼던 고유키 값인 넘버 값에 의거한 자료를 출력하는 그런 용도의 페이지이죠. 자, 그 페이지는 글 내용 전체를 출력하는 페이지입니다. 당연히 비밀번호는 화면에 나오면 안 되겠죠. 예, 비밀번호는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들이 전체가 화면에 출력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뷰에는 글 번호, 작성자, 제목, 글 내용, 작성일까지 5가지 정보들이 출력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에 필요한 SQL 문장은 이와 같습니다. 자, select 별 하면 패스워드까지 다 오는데요. 일단 별이라고 하겠습니다. 안 쓰면 출력 안 하면 되니까요. 자, from board where number는 2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2는 상수값 2라고 지금 적어놓은 부분은 예제입니다. 고유키 값이 2를 요청한 경우에 이렇게 넘버는 2라고 적어 놓으면 2번에 해당하는 고유키 값을 갖고 있는 보드의 테이블의 레코드 값을 모두 갖고 와라 라고 하는 명령이 되겠죠. 자, list.jsp에서는 이 회어절이 없었습니다. 회어절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보드에 들어있는 모든 값을 다 갖고 오는 SQL 문장이었고요. 지금 여기서는 제약 조건을 걸죠. 자,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 2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제입니다. 2번에 해당하는 레코드 값의 부분을 전체를 갖고 와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코드 구현에 들어가 볼까요? 자, 이 read.jsp에서 해야 될 일은 5단계인데요. 일단 첫 번째, list.jsp로부터 넘겨진 넘버 값을 읽어오는 것.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DB에 접속하는 일, 그 다음 쿼리를 생성하는 일, 네 번째는 그 결과인 리절트 셋을 반환받는 일, 마지막에 화면에 그 내용을 출력하는 일.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넘겨진 넘버 값 list.jsp에서 아까 링크 a 태그로 링크 달지 않았습니까? 그 링크 달았던 넘버 값을 읽어오는 것 요거 한번 보죠. 자, 오른쪽 코드 보세요. 자, 여긴데요.
자, 여기서 어떻게 받아왔느냐 하면 request.getParameter number 이렇게 씁니다. 이 number 값은 우리가 아까 a 태그에 물음표하고 number는 이렇게 적지 않았습니까? 이 변수 값입니다. number는 3 이렇게 되어 있다면 number에 해당하는 들어있는 request로 넘겨진 값을 찾아와라 라고 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 값을 number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했어요. 넘버는 스트링형인데요. request.getParameter는 int형 뭐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뭐든지 무조건 다 스트링형으로 받아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넘버 값이 저장이 됩니다. 첫 번째 작업이 된 거죠. 자, 두 번째 DB 접속하는 일은 계속 받습니다. 클래스 본 네임에서 드라이버를 로드하고 드라이버 매니저에 get connection 해서 세 개의 파라미터 DB 주소, 그 다음 어떤 DB를 쓸 것인지, 그 다음에 DB 유저, 세 번째는 DB 패스워드 이렇게 세 가지 값을 줘서 커넥션 객체를 얻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B에 접속이 됐다면 쿼리를 생성하는 일을 그 다음에 해야 되겠죠. 예, 쿼리 생성하는 건 일단 create statement로 코네에게 지금부터 내가 SQL문을 생성해서 전송할 테니 그 객체를 전송하라, 만들어 달라 라고 요청을 했고요. STMT에 execute 쿼리 할 때 날리는 SQL 문장이 방금 우리가 봤었던 전 시간에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봤었던 SQL 문장 그것입니다. 자, select 별 from board where number는 하고 뒤에 number 값을 붙였지 않습니까? 이 number 값은 뭡니까? 바로 여기서 넘겨졌던 이 number 값을 말하는 것이죠. 예, 다시 보세요. 여기서 넘겨졌던 요 number 값이 이렇게 들어와서 요 자리에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문자를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request.getParameter의 넘버 값이 물음표 넘버는 3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다면 만약 넘버 값이 3이라고 한다면 이 넘버 값에는 3이 저장되어 있을 거고요. 그죠? 예, 그래서 select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select 별 from board where number는 3이라고 되어 있는 문장을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select 문을 결과를 가져오면 결과를 전송하면 그 결과로서 뭐가 온다고요? result set이 반환되어 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result set이 반환되어 오고요. result set을 출력하는 루틴이 여기에 있는데요. 자,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봤었던 while loop로 되어 있었던 list.jsp하고는 좀 다르게 여기는 if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if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list.jsp는 갖고 온 RS의 객체에 들어있는 값이 하나 이상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목록을 출력할 거니까 RS에 들어있는 값은 여러 개로 목록으로 올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제약 조건을 걸어 놓으면 RS에 들어있는 값은 레코드가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while loop일 필요가 없고요. if 조건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f next 일단 빈자리로부터 result set은 비어있는 null 자리를 먼저 참조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너를 하나 next 시켜서 그 다음 줄에 가야지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으로 이동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if next 하니까 값이 왔어요. 그 값을 꺼내옵니다. 넘버의 값, 라이터 값, 서브젝트 값, 컨텐츠 값, 크리에이트 값 이렇게 5가지 값을 전부 다 꺼내서 변수에 저장하고요. 그 변수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out.println으로 화면에 출력하는 루틴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실행할 때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할 부분은 자꾸 list.jsp를 만들어 놓고요. read.jsp를 바로 실행시켜 보는 겁니다. 바로 실행시키면 뭐가 빠지느냐 하면 이 부분에 있는 넘버는 2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누락이 됩니다.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누락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DB에서 실제로 넘버는 2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면서 셀렉트 문을 만들질 못하죠. 그래서 에러가 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실행 파일을 read.jsp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실행해야 한다? 당연히 list.jsp를 먼저 실행해서 그 다음에 read.jsp를 클릭해서 들어오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번호부터 시작해서 작성일까지 5가지 레코드 값이 화면에 출력되는 것까지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 읽기 페이지까지 구성이 됐죠. 자, 글 읽기 페이지가 오른쪽 화면에 있는 것처럼 상단에 있는 것처럼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기능은 글쓰기 기능을 구현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글쓰기 기능을 이제 하려면 일단 list.jsp에서 글쓰기 링크를 클릭하면 글쓰기 페이지가 열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글쓰기가 완료되면 다시 list.jsp로 돌아가서 목록에 새로운 글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까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list.jsp에서 read.jsp를 넘어갈 때는 이 고유 키 값인 넘버 값을 주고서 넘어왔지만 실제로 list.jsp에서 글쓰기 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특별하게 넘길 데이터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페이징 처리할 때는 페이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넘길 수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페이징 처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글쓰기 링크를 클릭하면 글쓰기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글쓰기로 가는 링크를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글쓰기에 가는 링크는 어디에요? 예, list.jsp 밑에 아주 단순하게 글쓰기 링크 추가하는 것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list.jsp 코드의 맨 마지막 부분에 href로 postform.jsp 글쓰기라고 되어 있는 링크를 하나 만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글쓰기 페이지는 실은 두 가지 페이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어떤 페이지와 구분이 되느냐면 폼에 관련된 페이지, 즉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도록 해주는 폼 페이지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싱하는 처리 페이지가 하나 필요합니다. 글쓰기를 하면 그 글쓰기를 DB에 저장해주고 어떤 처리들을 해야 되는 페이지가 필요한 거죠. 이걸 하나의 페이지에서 담당할 수 없고요. 이 폼 페이지는 입력, 프로세스는 처리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페이지로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postform.jsp는 일단 어디로 간다? 글쓰기 폼 페이지로 이동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글쓰기 폼 페이지는 postform.jsp라고 하는 이름을 갖도록 정했고요. postform에서 그 내용을 보시면 HTML입니다. 여기까지는 HTML인데 자, 폼을 추가할 건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폼이죠. 바디 영역 부분에 폼을 추가할 겁니다. 여기서 지금 입력받을 내용은 네 가지 자료를 입력받을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작성자가 누구냐, 제목이 뭐냐, 글 내용이 뭐냐, 그 다음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작성자의 타입은 input 타입으로 텍스트 타입이고요. 그 이름을 writer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제목도 마찬가지로 input 타입은 텍스트로 잡고요. 이름을 subject라고 했고, 글 내용 부분은 input 타입처럼 한 줄짜리 입력하는 텍스트 타입의 내용이 아니라 약간 메모장처럼 생긴 그런 입력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input이 아니라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입력 도구를 썼습니다. 그래 얘는 뭐 줄수는 10줄, 그 다음 컬럼 수는 60칸 정도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메모장을 하나 띄우고요. 걔 이름을 컨텐츠라고 불렀습니다. 텍스트 에어리어는 시작 태그와 끝 태그가 있어요. 자, 이렇게 처리하시고, 마지막에 비밀번호는 타입이 패스워드입니다. 패스워드라고 하나 하지 않고 텍스트 타입으로 하면 패스워드 입력할 때 별로 동그라미로 찍히지 않고 패스워드가 노출되기 때문에 입력할 때 우리가 그 보안을 위해서 패스워드 타입으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름을 패스워드라고 했고요. 맨 마지막에 글쓰기라고 하는 서브미트 버튼을 하나 달았죠. 예, 그래서 이 서브미트 버튼인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 어디로 이동한다? 예, 폼에 있었던 이 부분이요. post.jsp로 이동한다 이겁니다. post.jsp는 아까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우리가 만든 것이 포스트 폼에 관련된 입력 폼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post.jsp는 뭘 한다? 예, 입력을 담당하는 처리 담당용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그죠? DB에다 데이터를 넣고 저장하고 하는 등등의 일을 처리하는 그런 용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페이지로 post.jsp를 잡았고요. 메소드 타입은 포스트 타입으로 잡았죠. 자, 이 포스트 타입은 이 네 가지 값이 전송되어 가는데 그것을 URL 타입에 바로 URL에 노출시키지 않고 히든 타입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쓰는 방식 우리가 포스트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폼을 만들어 봅니다. 자, 폼을 실행시키면 이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자, 아까 방금 봤던 HTML 코드에서 작성자 인풋 타입으로 제목, 그 다음 텍스트 에어리어 타입으로 이 글 내용 부분이 10줄에 50칸 정도 잡아놓은 요 메모장처럼 생긴 요 부분이 보이고요. 비밀번호 입력하면 입력하는 부분 나오고, 맨 마지막에 글쓰기를 누르면 어디로 이동한다? 자, 글쓰기를 누르면 post.jsp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post.jsp. 네.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 post.jsp를 구현하면 되겠죠. 자, post.jsp에서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postform.jsp에서 전송된 자료를 받아오는 일, 첫 번째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쿼리를 전송합니다. 그 다음에 list.jsp로 돌아가는 일, 이렇게 네 가지 단계 일을 처리하면 되겠는데, 자, 이때 필요한 SQL 문장부터 먼저 볼까요? 자, 글쓰기 할 때 필요한 SQL 문장이 뭡니까? 자, insert 문이죠. insert into board에, 그 다음에 writer, subject, content, password, created, 6가지 데이터를 둘레 5가지 데이터죠. 네, 5가지 데이터 중에 넘버가 빠져 있습니다. 넘버는 자동 오토 인크리먼트로 되어 있으니까 빼놨고요. values 해서 그 5가지 값을 이렇게 넣어서 보낼 겁니다. 맨 마지막 created는 입력받는 것이 아니라 now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날짜와 시간을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생성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SQL 문장을 만들었죠. 자, 코드 보죠. postform.jsp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받아오는 일을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접속하고 쿼리 전송하고 list.jsp로 돌아가는 일, 네 단계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코드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일단 여기서 우리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대로 request.getParameter, 요것이 바로 전송되어 온 데이터를 꺼내오는, 그죠? 데이터를 꺼내는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죠. writer, subject, content, password 네 가지 값을 입력을 받았어요. 아까 input 태그를 통해서 받은 거죠. content는 text area, password는 password 타입으로 어떤 컨트롤 이용해서 입력을 받았는데요. 받은 값들을 꺼내서 각각 변수에 일단 저장시켜 놓습니다. writer, subject, content, password. 맨 위에 한 줄 더 설명드릴 건 여기 request.set character encoding utf8 이 부분은요, 한글 때문에 써놓은 문장입니다. 한글 처리 때문에 써놓은 건데요. 자, 아까 우리 입력 태그에서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하고 이름을, 라이터를, 그 다음 전송을 하면 이쪽으로 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입력된 내용이 한글이었을 경우에는 이 한글이 깨져서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전송되어 온 문자열이 UTF-8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한글이 깨집니다. 요즘 그런 이유 때문에 넣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일을 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인데요.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일은 우리가 늘 해오던 일이니까 이렇게 두 줄에 걸쳐서 데이터베이스 접속합니다. 다음 쿼리를 전송하는데요. 쿼리 전송할 땐 이렇게 전송합니다. 아까 봤던 대로 insert into board, writer, subject, content, password, created 하고요. values하고 값을 넣어야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물음표 4개로 되어 있습니다. 물음표 4개로 되어 있는 SQL 문장을 하나 스트링 타입으로 저장을 시켜 놓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con.statement, create statement가 아니라 prepare statemen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prepare statement를 위해서 위에 있는 변수도 마찬가지로 prepared statement 형태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죠. prepared statement는 그냥 일반 statement하고의 차이점을 말하자면, prepare statement는 이 물음표를 제공해 준다, 물음표 기능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음표 기능이란 이 자리에 특별한 값 4가지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 4가지 값을 들어갈 부분을 요와 같은 밑에 있는 setString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간편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는 4개의 번호가 보이는데, 이 번호가 바로 물음표의 번호입니다. 물음표 순서예요. 1번에는 writer에 들어있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넣어라. 2번에는 subject, 3번에는 content, 4번에는 password에 들어있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각각 요 자리에 채워서 SQL 문장을 완성하라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스테이트먼트하고의 차이점은 물음표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요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스테이트먼트 SQL 문장을 만들었고 맨 마지막에 PSTMT에 execute updat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요. list.jsp 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list.jsp에서는 execute query 했었습니다. 그런데 insert 문에 대해서는 execute update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execute query는 뭐예요? 질의한다라는 뜻이죠. 질문, 질의. 그 다음 update는 뭡니까? update는 갱신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갱신.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SQL 문장은 네 가지 DML 관련된 그 네 가지 그 명령이 있었죠. 첫 번째 뭡니까? select 문장. 두 번째 뭐 있죠? select. 세 번 펜을 좀 바꿔보죠. select가 있고 그 다음에 update. 지금 방금 우리가 보는 update가 있고 insert. 지금 우리가 하는 거죠. insert. 그 다음에 delete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분해요. 요 세 가지는 어떤 명령? 갱신하는 명령. 그 다음 select 문장은 뭐? select 문장은 질의하는 명령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질의할 때는 execute query 하는 거고요. 갱신할 때는 execute update 하는 것입니다. execute update 해서 결과를 수행을 하고, 그죠? DB에 insert 문장을 수행하도록 하면 그 DB에 지금 방금 우리가 입력했었던 내용이 insert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insert가 완료가 되면 list.jsp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돌아가는 명령은 response.send redirect list.jsp입니다. 자, 실행시켜 보면 일단 처음에 postform.jsp가 열리죠. postform.jsp에서 데이터 입력하고 글쓰기를 클릭하면 바로 입력 처리가 끝난 뒤에, 자, 이거 1위로 바로 오는 게 아니죠. 자, 여기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post.jsp로 가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DB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완료가 되면 바로 list.jsp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글쓰기 게시판에서 우리가 포스트 폼에서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 post.jsp에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list.jsp로 이동한다. 방금 지금 여기 입력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작성자 10, 제목 테스트, 본문 테스트 이렇게 입력했던 내용이 이렇게 맨 마지막 줄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네, 이렇게 되면 입력 처리가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들, 처리했던 그 구성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list.jsp가 있었고 얘를 글쓰기 링크를 클릭하니까 postform.jsp가 열렸고 post.form.jsp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post.jsp로 데이터를 넘기고 완료가 되면 다시 list.jsp로 돌아간다. 이런 구조까지 지금 현재 완성이 된 겁니다.